정말 자연스럽게 옅어지면서 색소들이 빠지는 거예요. 아마 약국템이랑 비교해봐도 사용감은 비슷하게 강력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피부 결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세수한 다음에 딱 보면은 달라요. 그 피부의 뽀얀 느낌이 달라요. 안녕 피탐치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색소 침착 관련 영상을 빨리 찍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색소 침착 진행 단계별 관리 방법이랑 그때에 맞는 사용하면 좋은 제품 추천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랜만에 보는 저의 색소 침착이 정말 심했었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최근에 보신 피탐치들은 제가 여드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색소 침착이 3가지 컬러로 남는 걸 경험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붉은기. 이거는 이제 여드름이 없어진 직후에 그 주변으로 붉게 남는 그런 컬러였고, 그 다음에 이 붉은기가 조금 더 짙게 진행이 되면 갈색깔의 양상을 띄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장기전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다. 잘 맞는 제품 그리고 자연치유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3번째. 이거는 진짜 먹는 것처럼 시퍼런 색깔인데 여기에다가 검정빛도 같이 띄어서 진짜 컬러로 따지면 네이비 컬러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때는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겪었을 때 보통 이 단계는 안에 그 화농성 여드름이 가라앉은 후에 피가 고여있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압출한 다음에 깨끗하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염증이랑 피가 섞여져 있어가지고 고여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요것들이 터져나왔을 때는 되게 찐득하게 진짜 검붉은 피가 빠져나온다거나 요랬던 적이 있어서, 요거는 아마 화농성 여드름이 심했던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양상일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피부과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잘 맞는 홈케어로 쭉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검붉은색 색소 침착은 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그 안에 뭔가 염증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그렇게 검붉은색의 색소 침착이 남으면 각진 느낌은 아닌데 좀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느낌 있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색소 침착 컬러는 이렇게 3가지였고요. 색소 침착이 생기는 원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색소 침착은 뭔가 갈색깔의 기미 같은 것들, 뭐 주근깨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색소 침착으로 보긴 하잖아요. 근데 여드름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멜라닌 색소 생성이 많아지면서 그게 색소 침착으로 남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드름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시면은 이 염증 케어를 먼저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로 여드름이 없어진 직후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 색소 침착들을 케어해주는 거, 요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케어를 해주시면은 효과를 더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여드름이 안 잡힌 상태에서 색소 침착 케어만 계속 해주면 결국은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에 동시에 효과를 본 제품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로 봐주셔야 될 거는 여드름 염증을 먼저 집중적으로 잡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단계를 4단계로 정하고 여기에 쓰면 좋을 만한 제품들을 연결해가지고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색소 침착이 진짜 진하고 짙게 남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드름도 많이 진행 중이고 색소 침착도 같이 남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드름은 쏘쏘한 편이고 색소 침착도 같이 남았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여드름은 어느 정도 다 가라앉았고 피부 톤, 안색이 신경 쓰일 때, 요렇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색소 침착이 짙게 남았을 때잖아요. 근데 보통 비탐제들도 막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보면은 여드름 진행이 멈춘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시긴 한데 여드름보다 색소 침착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 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이 단계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끼는 거는 이렇게입니다. 하나는 디페링겔, 그리고 하나는 메디큐브 ATS 디바이스인데요. 디페링겔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야지만 이제 구매가 가능한 연고인데, 금액은 약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만 원 중반 정도에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고예요. 이거는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해외 직구로 구매가 가능해서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는 처방전 받아가지고 근처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연고는 워낙 여드름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요. 메인 성분이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A 유도체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피부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피부의 각질들 그리고 피지들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각질 세포의 생성 주기를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축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좁쌀부터 염증성 여드름, 색소 침착, 기미 주름, 피부 노화까지, 여드름부터 노화까지 전반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유명한 성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 느낀 거는 여드름에도 효과를 봤는데 무엇보다 피부 결이랑 정말 오랫동안 짙게 남아있었던 색소 침착들이 요거를 쓰고 난 그 시점부터 없어진 게 눈에 보인 거예요. 크림에다가 많이들 섞어서 바르시길래 제가 크림에다가 섞어가지고 얼굴에 발라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얼굴이 갑자기 따가우면서 이 메마르는 듯한 건조함, 그러면서 홍조 올라오고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피부에 그 껍질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좀 빨리 느낀 편이라고 해요. 보통 진짜 늦게는 막 2, 3개월 뒤에 피부 껍질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용한 걸로 따지면 5일 뒤에 그렇게 각질이 탈락이 돼가지고 껍질 다 벗겨질 때까지는 5일 정도가 더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진짜 극강의 건조함을 맛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피부도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 좁쌀 여드름이랑 요철들이 더 번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자극받아서 모낭염도 더 올라오고 뭔가 그 환절기에 여드름 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5일 뒤에 피부에 각질이 다 거쳐진 다음에 보니까 뭐를 발라서 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피부 자체가 엄청 매끈매끈해서 광이 뿜뿜하는 느낌? 그래서 이때부터는 피부 간지럽고 막 자극받았던 것도 진정 싹 되면서 여드름 번지려고 했던 것들도 가라앉아서 진정이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2주 뒤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써도 피부가 어느 정도 편안한 걸 느꼈고요. 4주 뒤부터는 진짜 데일리로 편안하게 썼는데 이때부터는 피부 결뿐만 아니라 여드름이 덜 나는 효과를 같이 느꼈어요. 평소에 느꼈을 때 이 정도 여드름은 나야 되는데 싶은데 여드름이 잘 안 나고 정말 예방이 아예 돼버리는 그런 효과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진짜 덜 나는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이거 진짜 효과는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그 사용하기 전이랑 후랑 해가지고 색소 침착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 비포 찍을 당시에 아마 그때 좀 신기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엄청 짙게 색소 침착이 몰려가지고 났던 적이 있는데 이 제품 쓰고 나서 그게 옅어진 게 보이니까 이거는 진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주는구나. 뭔가 피부 안에서 그런 재생들을 촉진시켜주는 느낌? 피부 겉에 표면만 각질 케어 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피부 세포들이 다시 이렇게 속에서부터 일할 수 있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제품은 자극감은 많이 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파티마겔 연고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벤조일 페옥사이드만큼의 자극감은 저는 아니었고 레티노이드 1세대인데 이거 디페링겔은 레티노이드 3세대거든요. 그래서 스티바 A보다는 자극감도 덜하고 각질 탈락도 덜하게 나온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효과본 기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워낙 그 피부 타입마다 케바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효과를 좀 빨리 본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제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 진짜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그래서 우리 피땀쥐들이 언니 이거 그렇게 효과 좋은데 왜 지금은 안 쓰세요? 요즘에는 왜 소개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을 썼을 때 여드름이 이제 예방되는 효과를 제가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이제는 굳이 쓰지 않아도 저한테 잘 맞는 좀 편안한 다른 제품을 써도 충분히 여드름도 덜 나면서 혹은 여드름이 나더라도 케어가 가능한 단계가 돼서 굳이 잘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시작하면 분명히 각질이 이렇게 탈락되고 할 거란 말이죠. 그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응급용으로 계속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진하고 짙게 색소 침착이 남았을 때 피부 자체에서 그것들을 좀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디바이스 메디큐브 ATS 디바이스는 오잉? 요거를 왜 색소 침착에 소개를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진짜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색소 침착이 얘를 쓰고 나서 갑자기 옅어진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게 저는 없어지다시피 옅어져가지고 이 제품을 써서 없어진 거라고 저는 정확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기능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전류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을 뿅뿅뿅뿅 줘가지고 피부에 미세 홀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피부에 이렇게 각질도 쌓여있고 뭔가 피부 속에 화장품도 그렇고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것들을 얘가 미세홀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일단 요거를 구매해가지고 2달 후기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처음 느꼈던 거는 진짜 모공이 스킨케어랑은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조여지는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모공이랑 흉이 없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이렇게 사선으로 늘어져 있던 모공들이
엄청 작은 동그란 모양으로 긴장되듯이 타이트닝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모공뿐만 아니라 피부 결에도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피부 결은 진짜 신기한 게 왠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그 넘버즈인 청초 토너나 아니면 그 초록 패드 사용했을 때 랩핑된 듯한 피부 표현으로 바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랩핑된 듯한 피부 표현이 피부 맨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얘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끝내는데도 피부 결 자체가 그냥 내가 평소에 알던 내 피부 결이 아닌 느낌이에요. 뽀독뽀독하게 랩핑된 것처럼 피부 결이 바뀐 게 보이는데 사용 3번 정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나의 숨겨져 있던 피부를 발견해주는 느낌인데 그거 플러스 제가 요거를 여드름 났을 때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 2달 후기 찍었을 때도 여드름이 이마도 그렇고 좀 화농성이 얼굴 전반적으로 나 있을 때였어요. 근데 사용감은 분명히 약간의 자극감이 있기는 한데 그게 여드름에 번지는 거에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났을 때도 편안하게 썼고 당연히 색소 침착 난 부위에도 이렇게 골고루 지나가면서 사용을 해줬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옅어지면서 색소들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옅어져서 빠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찍어놓은 걸 비교해보니까 원래 짙게 남아있던 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진 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해도 짙게 남은 색소 침착은 빠른 기간 안에 없어지기는 더 힘든데 이 제품 쓰고 나서 그 옅어지는 걸 보고 뭔가 이게 미세호를 만들면서 피부 안에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강력하게 느껴서 지금도 너무나도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여드름 났을 때도 그냥 상관없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쓴다고 해서 여드름이 저는 뭐 없어지거나 이런 효과는 못 느꼈어요. 정말 여드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색소 침착이나 그리고 늘어난 그 흉, 모공이나 그리고 피부 결, 탄력 다 잃었을 때 왜냐면 흉이 많이 진행되면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피부에 그냥 그 알맹이가 없어지는 느낌. 그때 딱 사용해주면은 그 여드름인들의 여드름 후 피부 고민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저는 이거는 여드름 진행 중일 때보다 여드름 어느 정도 좀 멈춘 후에 그 후 케어가 이제 중요해졌다 하시는 단계에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짙은 색소 침착이 옅어지는 거에는 이 2가지 제품이 가장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여드름도 많이 그리고 병행해서 색소 침착도 많이 남은 상태일 때인데요. 이때는 저는 여드름 크림이랑 여드름 연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드름이 많이 진행 중일 때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 스킨케어를 막 그렇게 잘 안 챙겨 바르다가도 여드름만 심해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뭐라도 막 더 발라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새로운 거 시도해봐야 될 것 같고 되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지금은 제가 그 MTS 니들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잘 못하겠거든요. 한번 도전해볼 거긴 한데 근데 여드름이 가장 심했을 때 MTS에 관심이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여드름으로 인해서 피부 고민이 심할 때 새로운 것들 그리고 강한 것들을 막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드름은 진짜 피부에 난 염증, 상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여기 팔에 갑자기 염증 생겨서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 위에 막 스킨케어 좋다는 크림 막 발라요? 고영양 크림 발라요? 그 위에 MTS 막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얼굴에 난 거는 우리가 염증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쇼츠로도 올리긴 했는데 일단 여드름이 갑자기 많이 올라온다 아니면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스킨케어는 그냥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스킨케어를 과감하게 줄이되 저는 그것만큼 여드름 스파 케어 비중을 더 늘리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피부에 뭐 토너, 앰플, 세럼, 크림, 보습크림 이렇게 방패막이 여러 겹이 쌓여 있는데 그 위에 효과가 좋은 스파 케어를 발라도 스파 케어가 그 화장품을 다 뚫고 피부에 닿기까지 가는 길이 쉽게 뚫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쌓여있는 겹을 줄여주고 여드름에 진짜 효과를 줄 수 있는 스파 케어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여드름이 가라앉는 효과를 정말로 빠르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지성이나 지복합 피부다라고 하시면 좀 보습감이 어느 정도 있는 앰플 정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한테 잘 맞는 뭐 앰플 하나만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크림 하나만 바른다든지 해서 스킨케어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 건성 비탐찌들은 언니 저는 스킨케어 하나만 바르면은 너무 건조해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비탐찌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 여드름에 진짜 잘 맞는 여드름 패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크로패스 니들 패치 아니면은 뭐 해서린 패치 이거는 일반 패치인데 이런 거를 우선 여드름에 붙여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그 이외에 나머지 피부들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는 뭐 수분크림도 발라주고 보습크림도
색상도 발라주고 내가 원하는 보습을 짱짱하게 맘 편하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패치 붙여서 효과를 많이 못 본다 하시면 내가 원래 하던 스킨케어대로 편하게 하시되 단 여드름 부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저는 딱 여드름 심하게 나는 것 같다 할 때는 크림 이거 하나만 바르고요. 이거는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드름 부위에만 이런 여드름 연고 발라줍니다. 근데 오늘은 티트리 100 오일이나 뭐 기타 제품들 소개를 안 드리는 게 붉은기까지 빨리 옅어지는 스파템으로는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에크논 크림, 그 다음에 하나는 바이오티디 스파카밍 젤인데, 에크논 크림은 약국에 파는 여드름 연고 제품이고 바이오티디는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만든 스파템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제품이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직후에 남은 붉은기도 꽤 빨리 옅어지는 그런 효과를 본 제품들이라 저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은 제가 사용했을 때 정말 진행 중인 여드름이랑 직후에 남은 색소 침착이 같이 동시에 옅어지는 걸 느낀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드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 가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여드름이 진행 중일 때부터 발라도 여드름도 가라앉는 효과가 있는데, 여드름으로 인해서 생긴 붉은기 그리고 색소 침착이 빨리 옅어지는 거에도 같이 효과를 주다 보니까 요거는 정말로 여드름이 진행 중인 비탐지들한테도 같이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바르고 크림인데도 조금만 블렌딩 해주면 피부에 그냥 쏙 들어가요. 제형만 보면은 일반 수분 보습 크림이랑 다른 점을 모르는데, 이게 조금만 블렌딩 해주면 살짝 녹는다고 해야 되나요? 멜팅 되면서 녹아가지고 피부에 흡수가 정말 빠르게 되는데, 제가 써본 크림 중에 가장 흡수가 빨리 되는 크림.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을 때 피부에 묻어남 없이 좀 쫀쫀하게 스미는 타입이어가지고 트러블 피부인데 좀 유분기도 많이 올라오고 피지 분비 많고 지복합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여드름 진행 중일 때 발라도 사용감으로 인해서 뭔가 여드름이 더 번진다, 이런 느낌은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좀 마무리감이 묻어남이 없을 정도로 좀 깔끔하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건성 비탐지들은 요거를 바르고 가볍게 이제 잘 맞는 보습크림 같은 거를 여드름 부위 피해서 한 번 더 발라주거나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요거 하나만 저는 바르고 나서 여드름 부위에만 스파 케어를 해주는데요. 어떤 여드름 연고라도 국소 부위 먼저 테스트 해보고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에크논 크림 같은 경우는 진짜 유분기가 있는 것 같은 수분 크림 제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넓은 부위에 바르기가 되게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도톰하게 얹어놓는 편인데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까 그 색소 침착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이었잖아요. 그 염증을 잘 잡아줘서 여드름이 없어지는 그 단계에서 색소 침착이 짙게 진하게 남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붉은기가 남더라도 그게 빨리 좀 옅어지는 느낌? 그 효과를 늘 느껴가지고 얘는 제가 재구매만 20번 이상 하는 연고 제품이고, 우리 비탐지들도 에크논 크림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만약에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좀 내성같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는 이런 바이오디티 제품이나 아니면 뭐 여드름에는 티트리 100 오일이나 세비타 비겔이나 이런 제품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면은 내성이라고 느끼는 그 증상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도 맨날 쓰면 내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그 약국 약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 개를 구비를 해놓고 그날 그 여드름 양상에 맞는 스파템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 샴푸도 여러 개 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에크논 크림은 저는 못해도 염증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이 3일 안에는 염증 사이즈도 줄어들면서 잠잠해지는 걸 느껴가지고 믿고 쓰는 템입니다. 얘는 레티날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스킨케어 브랜드 안에 레티날 성분이 함유된 스파템 제품은 제가 또 처음 봤는데, 레티날 성분이랑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 중에 라하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하가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 중에 지금 존재하는 성분으로는 가장 순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라하가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그 안에 또 피지, 여드름 핵심은 레티날 성분이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은 염증성이랑 화농성 여드름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느꼈는데, 좁쌀 여드름인데도 좀 염증기가 동반한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데는 효과가 있다고 느꼈어요. 여드름이 가라앉으면서 그 붉은기가 빠지는 효과도 얘도 동일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본
그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스파템 제품들 중에서도 효과가 정말 강력하다고 느끼는 제품이라 아마 약국템이랑 비교해봐도 사용감은 비슷하게 강력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드름은 좀 쏘쏘해졌어요. 그리고 색소 침착도 같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색소 침착도 짙고 여드름도 많이 나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은 강력한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조금 순딩순딩한 애들 사용해줘도 괜찮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스킨케어를 조금 추가하셔도 괜찮거든요. 내가 써보고 싶은 스킨케어 있었다 하면은 뭐 패드도 추가하고 세럼도 추가하고 이렇게 써보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아무런 제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고 진정도 잘 되고 무엇보다 여드름에 또 자극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쓰면 좋은 패드가 저는 초록 패드예요. 지금도 뭐 매일매일 잘 쓰는 제품인데요. 저는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 잘 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초록색 면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흰 색깔 대나무 면으로 이중면이 있어요. 그래서 초록 색깔 면이 시카면이어서 시카면이 닿게 먼저 이렇게 피부에 붙여줬다가 진정시켜주고 떼어내면서 이 반대편 대나무 면으로 닦아내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붙였을 때부터 꽤 시원한데 은은한 쿨링감이 떼어냈을 때까지 쭉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와 진짜 좀 차갑다라고 싶을 정도로 시원한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1차적으로 열감 진정되는 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이 시카 성분 자체가 저한테는 진정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에 강력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스파템을 무조건 병행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얼굴 전체적으로 자극받았을 땐 또 전체적인 진정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팩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 패드 같은 경우도 진짜 사용했을 때 진짜 얼굴 전체적인 진정이 잘 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크기가 막 엄청 크지 않은 트러블은 이거를 써서 좀 트러블이 진정되는 효과도 느꼈는데 트러블이 가라앉으면서 남은 그 색소 침착, 좀 붉은 색소 침착 위주 그런 애들이 좀 빠르게 옅어지면서 짙게 남지도 않는 거를 느꼈어요. 빗잠찌들이 제가 다양한 제품들을 써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의 효과를 좀 정확하게 아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품 한 개씩 별로 테스트를 해봐요. 안 그러면 이 제품의 느낌이나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약에 패드다 그러면은 패드 하나 바르고 앰플 같은 거 하나만 바르고 잔다든지 아니면 진짜 패드만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이 나한테 진짜 효과가 있는 제품인지 좀 파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용감에서 갈리고 그 다음에 진짜 트러블이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에서 한번 갈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서 갈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거에 다 부합한 제품이었고 결론적으로 사용감도 좋은데 트러블 자극도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진정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피부 결의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청초 토너 효과 좋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청초 토너랑 그 동일한 성분이 패드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다 흡수시켜주고 나면은 에센스 액이 겉도는 거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피부에 쏙 들어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ATS 사용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게 진짜 뽀독뽀독하게 피부 결이 랩핑된 것처럼 바뀌어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이 진짜 너무나도 좋아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여드름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은 후에는 피부 결에 관심이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계에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게 그 피부 결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정도 잘 되는데 피부 결을 진짜 매끈하게 잘 잡아줘서 약간 안색도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쓰기 너무 좋은 패드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 완전 워터리한 제품 아니면 패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패드를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 블루드롭 선택해서 사용해주는 편인데 루시퍼커 언니 그 색소 침착 여드름 인생템으로 소개해줘서 저도 알게 된 제품인데 진짜 사용해보고 이런 제품이 세상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제품인데요. 얘는 일단 EGF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근데 보통 EGF 성분들은 제가 썼을 때는 특유의 그 매끌매끌하면서 이상하게 피부에 덮인 느낌? 그리고 입김 불었을 때 뜨끈뜨끈해서 저는 여드름 번지는 경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EGF 제품만 사용하면은 여드름에 자극이 돼서 잘 못 썼는데 얘는 완전 물 같고 피부에 그냥 바르는 순간에 흡수가 깔끔하게 그냥 싹 들어가요. 묻어나는 거 하나도 없고 화장품 바른 느낌도 안 들 정도로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EGF 재생 성분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도 되는데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서 그냥 아예 피부 첫 번째 단계 세안 직후에 피부가 아예 생인 상태에서 진정이랑 색소 침착 그 케어를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진정 같은 경우는 구아이아줄렌이라는 그 진정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여드름 났을 때 요거를 첫 번째 단계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면은 그냥 피부에 맨 얼굴일 때 흡수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크림 단계까지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을 그냥 같이 케어를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색소 침착이 완전 짙게 남았을 때는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강력한 애들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고 얘는 그 세 번째 단계에 좀 어느 정도 좀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홈케어로도 관리가 가능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여드름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진정부터 가라앉은 후에 그 붉은 흔적, 갓 생긴 붉은기 색소 침착을 같이 케어해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 또 여드름은 상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좀 재생 효과를 넣어주고 싶다 할 때 첫 번째 단계에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비탐지들이 첫 번째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그냥 세안 직후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은 상태 그거를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딱 토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여드름 걱정 이제 끝난 것 같다. 만만하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피부 톤이 걱정이 된다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좀 스킨케어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 쓰던 성분들 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조마조마한 편이라서 써볼 수 있는 성분의 한계가 있는 느낌인데 네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되게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써봐요. 근데 저는 그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그 피부에 여드름은 안 났는데 색소 침착도 색소 침착이지만 뭔가 피부톤이 카레 색깔이면서 이게 선크림도 제대로 못 챙겨 바르다 보니까 왜냐면 여드름이 너무 심할 때는 선크림 진짜 사치거든요. 선크림도 맨날 바르면 여드름이 번지는 걸 경험을 해가지고 선크림 생각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피부톤도 되게 어두우면서 붉기도 하고 되게 톤이 얼룩덜룩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때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비타민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레티놀 제품부터 비타민 제품들도 또 비타민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써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피부 톤 정말 환해지는 거에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느낀 거는 저는 순수 비타민C. 비타민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특히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비타민 B 성분이기도 하고 비타민 유도체 성분도 있고 조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비타민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피부가 밝아지는 거에 효과가 있으려면 순수 비타민C가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소개를 해드린 게 이 두 가지 제품인 거거든요. 고렴이 버전으로는 아이오페 제품, 저렴이 버전으로는 코스알렉스 제품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 다 순수 비타민C 제품이고 엄청 고함량이에요. 아이오페는 25%, 코스알렉스는 23%인데 근데 이 순수 비타민C가 효과도 강력한데 고함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약간 피부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다음날에 세수한 다음에 딱 보면은 달라요. 그 피부의 뽀얀 느낌이 달라요. 근데 내가 내 피부 기준에서 봤을 때 진짜 피부가 환해지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알잖아요. 그 느낌이 저는 유일하게 이 제품들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러면 비탐치들이 이런 약간 욕심이 날 수가 있어요. 언니 저는 피부 톤이랑 안색도 벌써부터 고민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 정도다. 그러니까 아직 여드름도 진행 중인 상태인데 비타민 제품 같이 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순수 비타민C 고함량 제품들은 이게 그 약간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그런 것 같은데 수분이랑 보습감을 같이 느끼는 성분들을 배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다 사용한 다음에 흡수시키고 나면은 좀 쫀득하게 보습감이 남는 편이거든요. 아이오페 그 리뉴얼 전에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산뜻하게 흡수되는 제품이었는데 요번에 리뉴얼 된 거는 아무래도 좀 보습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스알엑스 제품 같은 경우는 보습감이 진짜 쫀쫀 짱짱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러블 피부는 쓰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안색 환해지고 피부 결톤 정리되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은 그 느낌을 감수해서라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눈 이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욕심 나더라도 어느 정도 여드름 먼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도 케어해준 다음에 남아있는 그 피부 톤들 얼룩덜룩한 것들이 고민이다 할 때 그때 저는 순수 비타민C 제품들 한번 도전해보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비타민C들 그러면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색소 침착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신이 많이 났는데 지금 목소리 좀 나갔어요. 뭔가 오늘은 그냥 단순히 제품 추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질문이 많았잖아요. 색소 침착 관련해서 단계별로 잘 맞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언젠가는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 2, 3, 4단계로 나누고 이 단계에 쓰면 좋을 만한 제품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비타민C들 내 피부 상태 보면서 아, 내 피부는 지금 이 단계니까 이걸 쓰면 잘 맞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